운정 신도시의 분양 예정인 물량들을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걸 보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운정 대방 디에트르는 제 생각에는 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고 결정적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요 장점이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매달입니다. 다른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질문 주신 부분들은 요거예요. 일단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리고 신규 분양 예정 물량들이 많다. 그리고 기존 1주택 보유자시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리려고 하시는데 추첨제에 대한 당첨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선행돼야 될 고민이 있어요. 자, 요건데요. 치명적인 단점은 요 초등학교 가는 길, 장점은 당첨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 등기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가는 길이 멀다, 험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과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일단 디에트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학세권 단지라는 점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입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운정지구고 여기가 운정 1, 2지구 여기가 GTX역이 생기는 운정 3지구고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요 위쪽으로 청암초 이 옆에 해솔초 그리고 산내초 뭐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요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배정될 확률이 클 것 같고요. 여기에 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요 길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 길을 일단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424m 도보 7분 500m라 그러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기는 한데 여기 거리뷰를 보시면 이거라는 거죠. 이 거리 여기가 홈플러스고 요렇게 대로인데 여기가 이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지예요. 요 단지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대로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대로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는 건데 뭐 카메라가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왕복 10차선 대로를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서 건너가고 있다. 요걸 학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반대쪽에서 보면 요래요. 요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왕복 8차선이네요.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 깃발을 들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달려오는 차들이 뭐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이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낮은 분양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요거를 덮어줄 수 있다고 봤는데 분양가도 낮지 않죠.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분양가가 안전을 덮어줄 수는 없지만 운정 수요자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수요자 반을 떼어내고 이분들에게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나머지 분들 신혼부부나 또는 뭐 노후에 운정이 살기 쾌적하고 좋으니까 노후를 여기서 보내실 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양가만 낮다고 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분양가도 낮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장점은 이거죠. 당첨 후에 매도가 가능하고 전세가 가능하다는 거. 운정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당첨이 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고 해요. 디에틀의 공급가는 84 A타입 최고가 기준으로 4억 9,575만 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확장비가 84 A타입 기준으로 670만 원대가 나왔고요. 요거랑 요거를 더해서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84A 타입 기준으로
1416만 원이 나와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개별 추가 선택 옵션이 필요하고요. 이 옵션까지 적용하면 뭐 거의 1000만 원 돈이 더 들어가는데 확장비만 포함했을 때 1416만 원이고요. 분양 아파트 계산하실 때 이 공급가 기준으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옵션은 포함 안 시키더라도 이 확장비만큼은 꼭 포함을 해서 평당가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확장은 무조건 하는 거고 확장이 안 되면 나중에 매매가 힘들거든요. 일단 확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확장비를 포함한 평당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1416만 원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최고가 기준 5억인데 이 옆에 단지가 지금 뭐 7억 정도 하니까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저도 여기가 당첨이 되면 2억 정도는 먹고 간다는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실 부분이 2억이라는 시세 차익은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동안 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만족감일 때는 2억이 맞는데 이 2억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는 이 집이 팔려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집을 받아줘야 2억이라는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건데 제가 다른 분양 단지에서는 이걸 생각한 적이 없죠.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실제 매매까지 생각을 하느냐? 여기 장점이 당첨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살리려면 매도를 해서 요 시세 차익 2억이라는 돈을 바로 내가 실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운정 신도시는 2020년 12월 7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됐죠.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호가는 올라가면서 이 호가를 받아준 일부 실수요자들 때문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왜 거래량이 늘었냐? 다른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 풍선 효과로 비규제 지역인 운정 신도시로 수요가 몰렸던 거죠. 근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수요가 빠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수요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수요들은 외부 수요란 말이죠. 결국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외부 수요자들이 아직까지는 운정지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주택 시장이 정상은 아니죠. 정상적이고 건강한 주택 시장에서는 이게 건강하다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주택 시장에서 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분들은 가수요자들이에요, 여러분. 요 가수요자들이 가세를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게 돼 있는데 요 가수요자들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자, 외부 수요자, 나쁘게 말하는 분들이 투기꾼,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 가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실수요자들만으로는 가격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특히 운정지구처럼 예정된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택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지금 시장이 좀 비정상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렇다고 운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가격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여기가 프루지오, 여기가 아이파크예요. 이렇게 힐푸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운정을 리딩하는 단지고요. 지금 우리 단지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신축급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에 시세를 여기에 갖다 붙이고 계시는데 여기에 시세는 여기다 갖다 붙이셔야 돼요. 다시 여기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요 세 단지들은 이렇게 운정역 GTX의 호재를 미리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3호선 예정지들은 또 나름대로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난번 운정 영상에서 다뤘듯이 기존 운정 역세권에 생길 주상복합 부지와 이렇게 경의선 라인의 호재를 받을 입지들이 이렇게 있죠. 노선별로 파급력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가격은 이 입지가 판단을 해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화성파크 드림은 여기를 요렇게 따라가고 얘가 다시 요렇게 따라가는 그런 가격 라인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쪽 입지를 기다리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은 요 중심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편하게 도달할 수 있느냐, 요게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파트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의 가격과 당시 가장 신축 아파트였던 여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따로 가는 거고요. 여기와 여기는 비슷하거나 여기가 높았고, 여기와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높았죠. 따라서 여기도 지금 신축 효과가 빠진다면 서울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이도 저도 아닌 입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학교 가는 길이 너무 고민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 확률이 커요. 여기는 대단지예요. 여기가 거래가 가능한 시기가 오면 중요한 건 학교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요 큰 대로를 건너야 되고, 그럼 여기 서울 어딘가에서 이렇게 실수요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도 들릴 거고 여기도 들릴 거고 여기도 들리겠죠. 그럼 요 두 단지의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기 아파트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이렇게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가 낫겠죠 하고 요 두 단지들이 여기를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좋고, 어찌됐든 이거는 치명적인 단점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파트는 입지가 가격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단지는요, 이렇게 2.3km, GTX역까지 거리도 애매하고, 기존 운정역까지의 거리도 애매하고, 3호선이 어디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요 3호선과의 거리도 애매하고, 그냥 장점이라는 거는 유일하게 신축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부정할 수 없는 건 지금은 신축이 대세기 때문에 지금은 먹히겠지만 나중에 이 집을 매매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과감하게 여기를 패스하시고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이쪽을 도전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를 기다리시든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게 있는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있죠. 요 파주 경기도 수도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입지보다 더 안 좋은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기존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추첨제를 노리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리는 거고요. 생애 한 번 있는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노리지 마시고 요런 쪽을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간 떨어지고 또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오르기를 반복하는데, 이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여기서 평생을 거주하실 거라면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 여기 당첨됐다고 좋아하시는 게 이 시기가 오면 독이 될 수 있고요. 이 아파트라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 요 황금성,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자 했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이 황금성인데, 이 시기에는 입지가 안 좋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해도 이 안에서는 분명히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못 팔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안 좋다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불편해하지는 마시고요. 집을 내놨을 때 안 팔리는 집들이 있어요.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집을 사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기 나쁘다는 건 아니죠. 살기 나쁜 아파트는 없죠. 지금 여기 실시간 검색어만 해도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가 이렇게 뜨고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에 인동선이 생기죠. 근데 요 옆에 바로 아파트를 보면 2013년식 아파트인데 실거래가가 7억 7천, 8억 2천 이렇고요. 여기 이 와중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3월에만 요렇게, 2월에 요렇게, 벌써 거래량이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이런 입지에 있다 그러면 신혼특공이든 가점이 높든 아낌없이 쓰시라고 할 것 같은데, 더 억울한 건 분양가도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분양가는 차이는 요만큼밖에 안 나지만 가격 상승력은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운정도 GTX 역사가 생기고 공급이 다 채워지면 다수요든 실수요든 들어와서 가격은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가격을 올려주면 여기서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기회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목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투자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생각했는데 실거주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요 주변에 녹지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앞에 홈플러스 상권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도민 위주로 좀 본다 그러면 높은 분양가, 이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416만원이라는 분양가는 분양가 치고 저렴한 건 아니지만 이게 비싼 분양가는 아니에요. 이거는 현 시점에 아파트 가격들을 인정을 못 하셔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닌데 분양가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치고 저렴했다고 하면 당첨 후 매도하거나 전세를 줄 수가 없게 되죠.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는 측면까지 봤을 때는 분양가가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다음은 신규 분양 예정 물량. 요게 고민인 거죠. 신규 분양 예정 물량이 없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분양 예정 물량들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는 분양 아파트로서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죠. 근데 얘네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첨제 당첨 가능성.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8호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가 적용되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가 30%, 추첨제가 70%가 적용이 되는데 이 추첨제 물량은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요. 75%의 물량을 먼저 기회를 주고 여기서 낙첨된 무주택자들과 기존 1주택자 분들이 나머지 25%의 물량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주택자 분들께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가 유리하고요. 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분들은 이번 단지가 아닌 어디 단지에 가셔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당첨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50%가 적용되죠. 그런데 여기 일정이 좀 특이해요.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60%, 잔금이 20%인데 이 중도금이 회차별로 15%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고 여태까지는 우리 이렇게 봐왔죠.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10%였다 그러면 이렇게 잔압을 하게 되고요. 중도금이 60%라 그러면 이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갖다가 마지막 1회차분을 잔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잔금 때 주택담보대출로 이걸 상환해 버리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요만큼의 자기 자본이 필요한 거고 계약금으로 평소보다 2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금 계획을 간단히 보면 공급가만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급가는 요만큼인데 입주 장대 시세가 이렇게 상승한다 그러면 입주시 시세나 감정가 대비 대출을 받는 거죠. 공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내 돈이랑 대출금이 필요한데 입주시 시세가 7억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내 돈은 50%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억 4,575만 원이 있으면 3억 5천을 대출 받아서 요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입주시 시세가 7억이 됐을 때. 근데 얘는 계약금이 이렇게 필요하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입주시 시세가 6억 5천이라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전매 제한은 최대 3년이고요. 등기 후에 팔 수 있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 여기 당첨되셨을 경우에는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0년이고요.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 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추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제목을 6분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돈 되는 선택이길 바랄게요.